안녕하세요. 오늘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. 관측 그 기상청에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오늘 수원 지역이 영하로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중부 약간 이남까지도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을 거라는 예보가 나옵니다. 확실히 예년보다는 빨리 추워진다는 얘기죠. 어, 전 시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난방기 점검을 말씀을 드렸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비료 관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기예보상으로는 널뛰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온도가 많이 내려갔다 포근했다,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는 거죠. 그러면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신체에서 그 적응하는 게 굉장히 그 힘에 붙인다고 합니다. 식물도 역시 똑같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, 사람은 뭐 이렇게 좀 두껍게 옷을 입고 또 외투를 벗어놨다 낮에 더우면, 이게 가을에는, 늦가을에는 항상 뭐 당연시 되어 왔죠.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도, 우리 춘난도 마찬가지죠. 어, 그런 온도 폭을 좀 잡아주는 쪽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일단 저기 뭐라고 합니까? 겨울 휴면기 전에 영양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해서 휴면기에 접어들고, 그리고 이듬해 이제 봄을 이어갈 때 다시 이제 휴면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장기로 서서히 접어들 때, 그 장시간 동안 머무는 그 휴면기 동안에 어느 정도 영양이 축적이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신화 밀어 올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 좀 당겨진 거죠.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였었죠. 그냥 요 한 몇 년 그랬던가요? 계속 그랬던가요?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11월 달에도 그다지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았었죠. 근데 올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느낌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료는 이제 예, 더 이상 주면은 안 될 것 같고요. 충분히 이제 비축,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배양토 내에도 좀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물 주는 간격이 좀 길어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활력제 분무 정도가, 또는 관주도 상관없습니다. 물 줄 때는 그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접어들면 어, 조금 겨울이 만약에 이러다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전에는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다가 은근히 또 따뜻해져 가지고 가을꽃, 그 가을에 봄꽃들이 핀 적이 있었잖아요.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런 현상이 또 올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해서 추워질지는 어, 기상청조차도 지금요 길게 내다보질 못하고 있습니다. 단지 어, 대륙성 고기압이 자주 내려온다라는 말만 반복을 해요. 그게 이제 찬 공기를 말하는 거죠. 건조하고 찬 공기. 이게 겨울에 이제 대표적으로 그, 그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 배우는 걸 거예요. 그런 내용, 5학년이든가요.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 전에 이제 어, 그 기억이 날 겁니다. 물론 그건 이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들 이제 아실 텐데, 지금은 이제 난초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따로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방송에서 잘 얘기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올해는 조금 더 일찍 휴면기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줘야 될 거를 좀 미리 주고,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또 이러고도 또 상황이 일기가 변하면 제가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. 예,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. 다음 주에 분명히 거의 뭐 한파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추위가 온다는 건 기증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
지금은 뭘 주지 말고요. 구독자분께서 가리 성분, 우리 이제 칼륨이라고 그러죠. 포타슘이라고 하는데, 그거를 따로 줘도 되겠냐는 게 질문이 있었습니다. 반드시 필요합니다. 필요한데 따로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비료라는 성분에는 들어 있거든요. 그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잎 가장자리 쪽에 약간 노란색으로 그 우리 뭐라 그럴까요? 변색이 오면은 이게 부족한 거거든요. 그 이제 보통은 가보면은 부족 현상이 오지는 않는데 간혹 있습니다. 그것도 노대가 빨리 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,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료를 받아들이는 적온이 있잖아요. 그게 몇 도로, 예를 들어 25도씨가 가장 좋다. 그러면은 25도에서 30도씨가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. 이렇게 된다면 온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보통 13도에서 15도 사이에 비료를 주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러면은 점증적으로 묽게 줘야 맞다는 거죠. 횟수도 많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따로 주기보다는 들어있는 비율이 왜 질소, 인산, 가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 뭐 몇 대 몇 대 몇, 그 비율이 약간 높은 거 뒤에. 그래서 가을에 주로 많이 주어지잖아요. 예. 그래야 확실히 노화 현상도 덜 오고 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에도 좀 건실하게 키울 수 있고 이듬해 봄에도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. 아마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자분이 질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주안점은 그겁니다. 빨리 겨울 준비를 하자. 추위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으니까 휴면기 겨울, 우리가 긴 겨울을 날라면 뭐 동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사람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. 시골 가면은 장작도 준비하고 연탄도 들여놓고 기름보일러는 기름 탱크에 기름도 꽉 채워 놓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게 순리대로 그렇게 돌아가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리 겨울을 준비하자,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11월 달 관리표가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요. 그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장기예보를 보고 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, 어쩌면 내일 모레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. 내일은 제가 그 견학이 있어서 또 하루 종일 거기를 또 같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가 봐요. 자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